올해 추석 며느리 3명이 모두 갑작스런 몸살을 핑계로 차례 준비해서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혼자서 17명 분량의 음식을 차리고 있을 때 큰 며느리가 제게 한 말이 있어요. 친정에 먼저 들렀다가 저녁 늦게 오겠다는 거였어요.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면서 말이에요. 그 순간 12년간 쌓였던 모든 것이 폭발했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 서울 강동구에 사는 이영자입니다. 세 아들을 두고 있고 각각 며느리가 있어요. 첫째 아들이 결혼한 게 12년 전이고 둘째가 9년 전, 셋째가 6년 전이에요. 손자, 손녀가 모두 8명이나 돼요. 큰 며느리와 함께 살기 시작한 12년 전부터 매년 명절 때마다 거의 혼자서 대가족 음식을 준비해 왔어요. 추석 당일 새벽 4시 30분. 12년간 같은 시간에 눈이 떠져요. 오늘은 특히나 일찍 일어났어요. 17명이 올 예정이니까 준비할 게 산더미 같았거든요. 부엌으로 나와서 미리 불려둔 찹쌀을 확인하고 송편소로 쓸 팥을 삶기 시작했어요. 벌써부터 허리가 뻐근했지만 참았어요. 가족들을 위해서는 이 정도쯤이야. 6시쯤 되자 큰아들 가족이 먼저 일어났어요. 큰 며느리 미선이가 인사는 하면서도 도와준다는 말은 없더라고요. 오히려 오늘 친정에 먼저 들렀다 와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면서요. 추석 당일에 친정을 먼저 간다고요. 12년간 시댁 우선이라고 가르쳐 왔는데 말이에요. 차례부터 지내고 가면 안 되냐고 물어봤지만 친정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다고 하면서 이해해 달라는 거였어요. 그때 둘째 며느리 수진이도 나타났어요. 얼굴이 새하얘서 정말 아픈 것처럼 보였어요. 어젯밤부터 갑자기 몸살이 와서 일어나기가 힘들다면서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셋째 며느리 은주까지 비실비실하게 나와서는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온몸이 아픈 게 혹시 감기인가 봐요 하면서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올해도 이런 시기구나. 사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지난 몇 년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거든요. 첫 해 2012년 추석이었어요. 큰아들이 결혼하고 처음 맞는 추석이었죠. 그때도 큰 며느리가 자기는 아직 서툴러서 도와드리고 싶지만 잘못할까 봐 걱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순진하게도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아직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서 어색하겠지 싶어서 제가 다 해줬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가 차례로 들어왔는데도 마찬가지였어요. 2018년 추석에는 큰 며느리가 애들이 학원 때문에 바빠서 일찍 가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차례 지내기도 전에 학원 이야기라니. 조상님보다 학원이 우선인가 보더라고요. 2020년에는 코로나 핑계까지 댔어요.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위험하다면서 자기들은 각자 집에서 간단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친구들과는 만나서 놀더라고요. 2022년 추석엔 둘째 며느리가 큰 언니가 친정 가신다니까 저도 친정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 핑계를 댔어요. 서로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니까 한심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며느리들이 힘들겠지, 젊은 사람들은 이해해야지 하면서요. 하지만 해가 갈수록 더 뻔뻔해졌어요. 아예 대놓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작년 추석이었어요. 셋째 며느리 은주가 몸살이라며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둘째 아들의 친구 아내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추석 때 은주 씨 많이 아프셨냐고 물어보면서 자기들이 추석 당일 오후 2시쯤 강남 카페에서 봤다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같이 있었는데 너무 즐거워 보여서 인사드리기 미안해서 그냥 지나쳤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혼자서 차례상 차리고 있을 그 시간에 며느리는 친구들과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다른 며느리분들 이야기도 들렸는데 요즘 명절 때 다들 그렇게 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게 이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계획적으로 빠지는 게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 버린 거였어요. 올해 추석 일주일 전 저는 며느리들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올해는 모두 힘을 모아서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17명이 오는데 혼자 하기엔 너무 힘들다고요. 큰 며느리 미선이가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올해는 정말 열심히 할게요 하더라고요. 둘째 며느리 수진이도 이번엔 꼭 도와드리겠다고 했고, 셋째 며느리 은주까지 걱정 마시라며 다 도와드리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약속했어요. 그 말을 믿고 재료도 많이 사고 준비도 많이 해뒀어요. 올해는 정말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추석 당일 아침, 3명이 모두 같은 핑계를 대며 빠져버린 거예요. 새벽 5시부터 혼자서 송편을 빚기 시작했어요. 손이 아파서 중간중간 쉬면서도 계속 빚었어요. 200개 정도 빚어야 17명이 먹을 수 있거든요. 7시부터는 전을 부쳤어요. 동그랑땡 동태전 완자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부쳤는데 기름 냄새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그 사이에 갈비찜도 하고 나물도 9가지 무치고 과일도 깎고 정말 쉴 틈이 없었어요. 오전 10시쯤 큰 며느리가 화장을 하고 예쁘게 차려입고 나타났어요. 친정에 먼저 다녀오겠다고 친정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고 하면서요. 그 순간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차례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어머니께서 워낙 잘하시니까 저희가 굴이 없어도 될 것 같아서 저녁 늦게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녁 늦게? 차례는 아침에 지내는 건데요. 친정 어머니가 얼마나 아프시길래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시다고 얼버무리더라고요. 거짓말인 게 뻔했어요. 11시에는 둘째 며느리가 남편과 아이들만 남겨두고 혼자 나가더라고요. 병원에 가봐야겠다면서 몸이 너무 아프다고요. 언제 돌아오냐고 물어봤더니 저녁쯤에 병원에서 검사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셋째 며느리까지 오후에 슬그머니 사라졌어요. 약국에 약 사러 갔다가 오겠다면서요. 약국이 하루 종일 걸리나요? 결국 저 혼자서 차례상을 차렸어요. 17명이 올 상이었는데 혼자 준비하니까 얼마나 힘들던지. 오후 1시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아들들, 손자, 손녀들. 하지만 며느리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들들이 형수들은 어디 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다들 볼 일이 있다고 나갔다고 대답했어요. 추석인데 어디 갔다고 그러냐고 하니까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대충 넘어갔어요. 차례를 혼자 준비하는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12년 동안 내가 뭘 했나? 저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며느리들은 자유롭게 살고 이게 맞는 건가? 저녁 8시쯤 돼서야 며느리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큰 며느리 미선이가 먼저 왔어요. 친정 다녀왔다면서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손에는 친정에서 해준 음식통들을 들고 있었어요. 편찮은 어머니가 음식까지 해주셨나 보더라고요. 친정 어머니가 뭐가 아프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몸살 기운이 있으시다고 얼버무리더라고요. 둘째 며느리 수진이도 멀쩡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병원 다녀왔다면서 다행히 큰 병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든지 물어봤더니 그냥 피로 누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셋째 며느리 은주는 여러 개의 쇼핑백을 들고 왔어요. 약국 갔다가 마트도 들렀다면서요. 약국에서 쇼핑백을 몇 개나 주나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데 며느리들끼리 이런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언니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다. 모료 어머니가 다 하셨는데. 우리는 못 도와드려서 미안할 따름이다. 그러게 어머니 정말 대단하셔요. 우리는 아직 멀었다면서요. 듣고 있던 제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혼자 다 하게 방치한 거잖아요. 그때 큰 손자가 할머니 고생 많으셨는데 엄마들은 왜 오늘 안 도와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게 할머니 혼자 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면서요.
아이들조차 눈치챌 정도였으니 얼마나 뻔한 일이었는지. 그 순간 12년간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얘들아, 너희들 정말 나를 바보로 아는구나. 12년 동안 매년 똑같은 핑계야. 몸살, 친정, 일, 병원. 이제 지겹지도 않니? 며느리들이 당황하며 서로 눈치를 보더라고요. 자기들이 언제 핑계를 댔냐고 하더라고요. 핑계가 아니라고? 은주야, 작년에 너 몸살 난다고 하면서 친구들이랑 강남 카페 간 거 내가 다 들었어.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니? 은주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미선아, 친정 어머니가 편찮다며? 그런데 음식은 왜 이렇게 많이 해줬어? 편찮은 사람이? 수진아, 너는 병원 갔다며? 그런데 왜 쇼핑백을 들고 왔어? 세 며느리 모두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저는 12년간 쌓인 모든 것을 쏟아냈어요. 12년 동안 내가 바보였어. 너희들이 정말 아픈 줄 알았지. 정말 바쁜 줄 알았어. 그런데 전부 거짓말이었구나. 작년 추석 때도 그랬지. 셋이 모두 몸살이라며. 그런데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즐겁게 지내는 건 뭐야? 수진아, 너는 재작년에 친정 어머니 생신이라고 갔다며. 그런데 친정 어머니 생신은 5월이잖아. 미선아, 너는 해마다 아이들 학원 때문에 바쁘다고 하지. 그런데 추석 연휴에 무슨 학원이 있어? 하나하나 지적할 때마다 며느리들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큰아들이 끼어들면서 엄마가 너무 하는 거 아니냐. 며느리들도 다 사정이 있을 텐데 하더라고요. 사정? 12년 동안 매년 똑같은 사정이 생기는 게 말이 돼? 둘째 아들도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 따지는 건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가족? 가족이면 가족답게 행동해야지. 12년 동안 혼자 명절 준비하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셋째 아들은 아예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자기 아내가 제일 뻔뻔했으니까요. 그때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좋아. 이제 알겠어. 너희들은 명절을 가족이 함께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분명해졌어. 너희들에게 명절은 그냥 쉬는 날이야. 놀러 가고 쇼핑하고 친구 만나는 날이지. 내가 결정했어. 올해가 마지막이야. 내년부터는 명절 준비 안 할 거야. 너희들이 하고 싶으면 너희들이 해. 큰 며느리가 당황하며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앞으로는 정말 도와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12년 동안 몇 번이나 들은 소리야. 이제 안 믿어. 내년 추석부터는 이렇게 할 거야. 명절 준비는 각자 알아서 해. 차례 지내고 싶으면 각자 집에서 지내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준비해. 아들들이 그럼 자기들은 어떻게 하냐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12년 동안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대로 하면 돼. 새벽부터 일어나서 혼자 준비하면 되잖아. 며느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기들이 그동안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명절에는 내가 여행 갈 거야. 친구들이랑 해외여행 가기로 했어. 이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충격을 주고 싶었거든요. 큰아들이 명절에 가족이 흩어지면 어떻게 하냐고 하더라고요. 흩어져? 지금까지도 흩어져 있었잖아.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다 딴 데 있었으니까. 둘째 아들이 설득하려고 하면서 그래도 전통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통? 혼자서 명절 준비하는 게 전통이야? 셋째 아들이 작은 소리로 자기들이 도와드리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희가? 12년 동안 뭘 도와줬어? 설거지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있어? 정말 그랬어요. 아들들도 명절 때는 그냥 손님이었어요. 밥 먹고 TV 보고 잠자는 게 전부였죠. 그때 큰 며느리 미선이가 일어나서 절을 했어요. 정말 죄송하다면서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며느리 수진이도 따라서 절을 했어요. 자기도 잘못했다면서 앞으로는 정말 달라지겠다고 했어요. 셋째 며느리 은주도 울면서 사과했어요. 용서해 달라면서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12년 동안 쌓인 서운함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거든요. 사과는 나중에 하고 일단 오늘 설거지부터 해봐. 새 며느리가 부랴부랴 부엌으로 갔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보는 광경이었어요. 그날 밤 며느리들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명절 저녁을 편하게 보냈어요. 소파에 편히 앉아서 TV를 보니까 이상했어요. 12년 동안 명절 저녁에 이렇게 쉬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손자들이 와서 할머니 괜찮으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괜찮다고 했더니 할머니가 화내시는 모습 처음 봤다면서 할머니도 사람이니까 화날 수 있지 하고 대답해 줬어요. 엄마들이 정말 잘못했냐고 물어보길래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고 되물어봤어요. 할머니 혼자 하시는 게 힘들어 보이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조차 느낄 정도였으니 얼마나 명백한 일이었는지. 다음 날부터 며느리들이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큰 며느리가 와서 내년 추석은 제가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하더라고요. 혼자 할 수 있겠냐고 물어봤더니 다른 동서들이랑 나눠서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며느리도 와서 송편 만드는 법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자기도 배우고 싶다면서요. 지금까지는 왜 안 배우려고 했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어머니가 워낙 잘하셔서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셋째 며느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 부치는 거 도와드리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12년 동안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 수는 없었거든요. 며칠 후 친구 모임에서 이 일을 털어놨어요. 영자야 잘했어. 진작 그렇게 했어야지. 맞아, 우리도 다들 그런 경험 있어. 며느리들이 명절만 되면 갑자기 아프더라.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뻔뻔해. 우리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하면서요. 친구들의 공감을 받으니까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친구 중에 한 명이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영자야 너무 멀리 가지는 마. 가족이잖아. 멀리 가기는요. 12년 동안 참은 게 어디예요? 그래도 손자들 생각해서라도. 손자들. 그게 제일 마음에 걸렸어요.